이제 6.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후보 공천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당 노선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절윤이 우선이라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한심하죠. 서울시장을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간판 달고 4번을 했습니다. 본인이 중간에 무상급식 가지고 판 벌렸다가 자진 사퇴하고 그다음에 재보궐로 들어온 거 감안하더라도 10년 넘게 서울시장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럼 본인이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죠. 우리가 야당일 때는 비판 중심으로 하지만 여당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 여당이 뭘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서울시장을 10년을 이끌었는데 서울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광역단체장 주기적으로 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지지율 조사를 하거든요. 꼴찌예요. 맨날 꼴찌입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정책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이미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렸고 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면 본인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 12월 말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뭘 하고 있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요. 양자구도에서는 밀리거든요. 유정복 시장이. 유정복 시장 개인의 직무평가는 과반이 넘어요. 정당 지지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건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도부 흔들면서 당대표 사퇴하고 노선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남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애티튜드 자체도 점수를 주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절윤 타령하기 시작한 지난 12월 말 정도부터 지금 오세훈 시장 지지율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노선을 안 바꿔서 지지율이 지금 위태롭다?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노선 자체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차범위 안까지 좁힌 조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땐 왜 올랐습니까? 노선이 문제면 오를 땐 왜 올랐죠? 결과적으로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판을 주도하지 못하고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자중질환에 빠져 있으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민주당보다도 지금 더 윤어게인 타령 많이 하는 게 우리 지금 원내 예속 논쟁 벌이는 사대부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만 있으니까 당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이러니까 탄핵 반대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탄핵 2번 당한 정당이 1년 안에 그러면은 집권 1년차 코스피 지금 6천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상대로 지금 집권 여당 상대로 대승이라도 하길 바랬습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지금 그나마 집토끼 코어층들 우리가 꽉 잡고 가니까 이만큼이라도 가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때 보세요. 갤럽 10% 초반, 리얼미터 10% 후반이었습니다. 장동혁 체제에서는 39.5%까지 갔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좀 생각이란 걸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리딩도 안 되고 정치문해도 안 되고 지지층들에 대한 해석도 안 되고 중도 민심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공허한 중도 타령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 나가보세요. 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합니까? 이미 탄핵 당했고 이미 구치소에 계시고 이미 1심 선고 나왔잖아요. 이미 일반 국민들은 잊었습니다. 단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조차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계속 이 철진한 각설이 타령이나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합니까? 결국 실력으로 보여줄 자신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 탓하면서 징징대는 분들 전 나온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아쉬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실력으로 어필 못하고 당 간판 빌려가지고 그냥 분위기 좋을 때 편승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나 본데 오늘 홍준표 시장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2018년 그 당 힘들 때 박근혜 탄핵 직후에 대통령 그때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안 나갔거든요. 불출마했습니다. 이기는 판에만 오시는 거잖아요. 이기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한동훈 씨 정치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겁한 정치 하시지 마시고 실력으로 역설하고 본인이 10년 서울시장에서 평가 못 받은 게 있다라고 생각되면요. 경선에서 당원들께 설명하고 소구를 하세요. 그게 정치인다운 거 아닙니까?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입장도 못 밝히면서 남 탓만 하는 게 무슨 정치입니까? 당이 잘 나갈 때 당 간판 빌려가지고 선거 나가는 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정치예요. 제발 그 기본 근원으로부터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당과 지방선거에 나서실 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이재명 정부의 이 부실한 이 대응, 이 이란 사태에 대한 대응, 이런 문제들을 한 목소리로 모두가 비판을 했다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여투쟁에 나갔다면 과연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실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 역경 중에서요 굉장히 고난이 많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그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과가 사범이고 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굉장히 여러 위기가 있을 때도 민주당은 그 거대 의석을 갖고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 똘똘 뭉친 힘으로 결국 집권을 해냈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처리하고 싶은 법안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당 상황이 어려워진 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인가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진짜 한 몸처럼 뭉쳐서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당내 투쟁에만 몰두하고 그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전 아쉽고 또 장동혁 대표가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분명히. 장동혁 대표 뭐 100% 잘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100% 잘한다고 했다면 지지율 상황이 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정권인데 결국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처절한 노선 투쟁과 갈등은 예견돼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미 대선에서 패배했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폭정을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의원들의 명의로 여러 가지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당 지도부가 수차례 여러 입장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우리끼리 낙인을 찍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건 다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뭐 남 탓만 하다가는 지금 선거 90일도 안 남았어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저는 봉합을 하고 어쨌든 선거를 치르러 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누가 싫다 좋다 지금 이 논쟁만 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이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빨리 어쨌든 한 템포의 매듭을 짓고 여기서 빠르게 좀 선거 국면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모멘텀을 빨리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당내 구성원들도 자기 정치 좀 그만하고 당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당에서 공천받고 당에서 혜택 받아서 지금 배지 달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 당에서 공천받아 갖고 지금 시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주의 주장 지금까지요 몇 달 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 주의 주장을 반복하고 내 주장이 100% 오르니까 이대로 안 되면 우리 진다고 주장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제는 다들 당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좀 그런 태도를 좀 견지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당이 똘똘 뭉쳐서 좀 선거에 앞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좀 궁금하고 또 현재 국민의힘이 운영 방식이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왜 비공개 의총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정치가 뭐 하는 직업이죠? 정치는 뒤에서 구시렁대는 직업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히 자기 목소리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직업이 정치입니다. 근데 우리 당 정치인들은요. 당원은 고사하고 국민들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비공개 의총장에 맨날 숨어가지고 당대표 괴롭히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본인들 주장과 논리에 자신이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그렇게 설득력 있는데 왜 우리 당원들이 여전히 70% 이상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지지를 합니까? 본인들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이 따라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진 옛 연인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요. 헤어진 사람 잊지 말라고 해도 있습니다. 더 매력적이고 더 멋진 정신 나타나잖아요. 윤 전 대통령 기억하라 그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아무 매력도 없고 아무 정치인으로서 능력도 없고 아무 의제도 없으니까 그래도 전 정권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뭐 하고 있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좀 객관화를 하세요 제발. 본인이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아십니까? 작년 2025년 3월 6일 기사 보시면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 출당? 도의가 아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오세훈 시장이. 1년 지났습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실제 탄핵이 의결이 됐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본인 말 지금 180도 바꾸셨잖아요 1년 만에. 누가 누구를 지적을 합니까? 오히려 장도혁 대표는 굉장히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민주당은 아무리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해서 욕먹어도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왜 40%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냐?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니까요. 선거 앞두고 확장 전략을 펴죠. 그게 선거의 기본적인 승리 공식인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집토끼들 버리고 산토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집토끼들 단단하게 간수를 하고 선거 앞두고 산토끼들을 잡아오는 게 선거 공식이라고요. 근데 우리 당은 집토끼들도 지금 지지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쨌거나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 40% 넘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을 지지를 안 하니까 지금 3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수층부터 결집시킬 생각을 해야죠. 집토끼도 못 잡는 사람들이 산토끼 타령하면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청년들이 산토끼라면서요. 지금 국민의힘 역설적으로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해요. 본인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중수청이 먼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극우래잖아요. 극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뒤틀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목적 자체도 산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기득권과 헤게모니 유지하는 게 목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선언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 못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벤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 애인을 못 잇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 보세요. 만약에 진짜 무슨 뭐 베네수엘라 이란처럼 미국이 항공모함 끌고 와서 정권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식의 무능하고 쓸모없는 야당이면요. 정권 못 잡아요. 잡더라도 또 탄핵당합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또 탄핵시키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원들이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당 체질이면요. 지방선거 우리가 뭐 10개를 가져와서 대승을 하든 총선 190석을 하든 또 정권 창출을 하든 또 탄핵당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모여주고 있는 것들이 저는 딱 이렇게 비치고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99% 이렇게 보실 거라고 봐요. 너무 한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장도혁 대표 중심으로 힘을 몰아줘서 선거 이기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하고 중요하지만 이런 식이면 선거 결과 안 좋아도 장도혁 대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고 발목 잡았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고 그분들이 당권 잡고 싶어서 이런 거면요. 그마저도 참 아마추어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전 좀 진짜 이게 저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왜 우리가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윤 어게인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 극우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실제로 많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모셔와서 다시 대통령의 직분을 맡겨야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민의힘만이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것은 실정법상 불가능하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좀 대여 투쟁을 잘하고 잘 싸우고 보수 정당에 막 걸맞게 우리 보수 정당의 이념
그리고 그분들의 당원들의 요구를 좀 잘 대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당 내에서 많은 당원과 지지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을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지층을 먼저 설득하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또 규합해서 또 새롭게 발맞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윤어게인이다 극우다라고 규정 짓고 나면 본인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극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다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결국 그 하나하나의 민심을 이해하고 대변하고 정치인의 언어로서 그걸 소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들께 우리 정당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은 극우니까 같이 할 수 없고 윤호개인은 안 된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갇혀 있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 당내에서 조금 더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고 좀 더 유능한 좀 더 그 프레임을 깨고 우리가 조금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 당원들은 그분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줄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냈던 여러 입장문을 서로 간에 조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고민의 흔적이 있어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모든 당원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호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 또 당내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같은 당 안에 있고 그분들 전당대회 때 못 나왔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고 본인들의 논리가 더 많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했으면 전당대회에 나와서 평가를 받았어야죠. 저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또 뒤에서 늘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본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대표를 흔들고 저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는 방식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많은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지금은 의원총회를 해도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의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의총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의총에서 한 얘기 밖에 나가서 언론에다 대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노선 투쟁도 좋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도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의견을 정립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모든 걸 배척하고 다 밖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입증하는 식으로 당의 문화가 굉장히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탄핵 이후에 당이 리더십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어떤 정당 내의 문화도 굉장히 조금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너무 얼마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금 이런 논쟁보다는 조금 오늘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조금 내부 이런 노선 투쟁이나 과거에 매몰돼서 스스로 미래를 발목 잡는 모습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오늘 의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원과 국민들에게 그분들이 나중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많은 대환과 미래라는 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도 장동혁 대표와 면담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요.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모두가 공히 인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당대표를 바꿀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나아가야죠. 그러면 저는 오늘의 의총을 기점으로 더 이상 그런 논쟁은 조금 당내에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선거 결과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다. 너무 잘 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도 이 지방선거의 어떤 무거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전략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전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좀 더 총의를 모아서 향후 80일간 어떤 식으로 당이 나아갈지 시점마다 어떻게 당이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에서 결과를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이 신동욱, 나경원 의원 등도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 당권파로 분류되고 있는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원호 구청장도 엄밀히 뉴페이스죠. 네, 구청장만 삼선하고 서울시장 도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 쪽에서 푸시를 해주면서 많은 지금 당원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구청장 양자구도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정원호 구청장은 뉴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8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요. 90% 가까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총 결집한 상태에서 정원호 구청장을 민다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70% 간신히 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 간신히 넘는다고요. 다른 말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3분의 1 가까이는 오세훈 시장을 양자구도에서조차도 찍어주지 않아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뭐 집토끼들은 선거 때 되면 찍는다? 안 찍어요. 어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합니까? 집토끼들은 막대에도 찍어준다? 저부터 당장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미래 안 찍었습니다. 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비례대표 그따위로 공천해놓고 찍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보수다운 사람들을 데려오고 국민의힘의 강령과 정서에 맞고 이념가치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나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죠. 집토끼들 안 찍어요. 실제 그때 통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구 45% 득표했는데 비례대표는 36% 받았습니다. 9%포인트 어디 갔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집토끼들 무시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폭망을 했습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루 종일 분탕치고 누구누구 제명해라, 징계해라, 86세대 다 손절해라, 세대교체해라, 멱살을 잡고 싶다느니 뭐 그런 얘기하면서 난동을 부리니까 그때 투표율이 역대 최저였거든요. 지방선거 중에서도. 그러니까 근래 가장 낮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민주당 집토끼들이 열받아서 안 나온 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민심 80% 반영하겠다, 그 김무성 전 대표 때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연달아 우리 민심 강조했지만 결과 어떻죠? 점점 지금 총선 의석 줄어들고 있어요. 집토끼들 왜 안 챙깁니까? 어디 오만하게 집토끼는 그냥 찍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부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상규 당협위원장, 정원호 구청장처럼 뉴비예요. 하지만 충분히 당원들께 소구할 수 있고 집토끼들만 뭉쳐도 우리가 기초 체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남탓만 하는 분들보다 차라리 훨씬 유력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고 후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무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 정책적인 비전 같은 것들 우리가 막연하게 이미지만 뭐 행정가도 관료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막상 토론하고 하면 일 잘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옥석을 가려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서워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뉴욕시장도 20대 30대가 하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옛날 사람들, 흔한 얼굴들, 약간 피로도와 그 인지도 사이에 그 어딘가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 데리고 좀 나와달라고 고사 지낼 겁니까? 그렇게 유약하게 정당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추가 공모 절차라는 게 원래 있어요. 누구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 여지가 있다. 이 부분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없죠. 출마를 그리고 뭐 서울시대에 있는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이상규 위원장. 뭐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분명히 할 수 있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볼 기회를 갖는 건 충분하죠. 오히려 저는 출마조차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뒤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더 비겁하다고 봐요. 당당히 출마해서 자신의 비전으로서 내가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지금부터 우리 당 많은 국회의원들 분들이요. 지금부터 이제 대여투쟁 단일 대우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의견이 엇갈리지만 그래도 김재섭 의원이 정원호 구청장 열심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 함정 여러 가지 정원호 구청장의 그 신인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알지 못했던 그분의 어떤 도덕성 문제점 같은 거나 이런 거 열심히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내부에서만 찾기보다는 오히려 상대 후보가 얼마나 부실한 후보인지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이런 것들로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 국회의원은 100분이 넘으시는데 지금 언론지상에서 그분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당 비판하고 당내 갈등하는 것에서만 그분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역과 상임위에 상관없이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돼요. 보좌진들 많잖아요. 국회의원 한 명당 9명씩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요. 그 후보들 일제히 검증 시작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말씀을 하신 게 장동혁 대표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이 지금 이 탄핵 이후에 또 대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대선 때 김문수가 득표했던 그 수치까지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최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층, 이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을 결속시키는 게 먼저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전은 출렁인다. 그러면 그 기회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어투쟁을 해서 이 정부의 실정,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을 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고 또한 새로운 정책, 민생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 무당층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무당층 이 분들은요. 정치 현안 하나하나에 별로 크게 당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선거에 임박해서는요.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제시해주는 정당에게 갑니다. 특히나 이번엔 지방선거예요. 대선이랑 총선이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지방선거에선 특히 더 그래요. 지방선거 우리 기초광역의원, 구청장, 군수, 도지사 뽑잖아요. 이분들은 특히나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많이 내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노선 투쟁을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전 우리가 어떤 이 특별법 있잖아요. 행정통합 이 특별법 문제도 우리가 내부에서 똘똘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프레임에 저희가 지금 그 역공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수일수록 똘똘 뭉쳐서 우리가 대어투쟁을 하고 싸워나가야 될 시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기점으로 이제 모두가 대어투쟁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했어도 코스피 5천, 6천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씨는 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안 여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2024년 증시 개장식에 갔었고요. 그때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금투세 폐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상법 개정, 상속세 인하 등등이었죠. 실제로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증시라고 하는 건요. 그런 제도적 뒷받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외부 변수도 있을 것이고 전쟁 상황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유동성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느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끼치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한동훈 씨는 지금 5천, 6천 폭등한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전 정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PBR이 낮게 설정돼 있고 더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늘 속도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조정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우리 성장에 비례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속도로 높이려고 이재명 정권이 어떤 행위들을 했습니까? 연기금 무리하게 동원하고 증권사들 미국 주식 추천 못하게 잡돌이해서 리딩방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자사주 소각 의무화해가지고 기업 쌈짓돈 털어가지고 곡간 털어서 증시 부양하게 만들고 비투하라고 장려하고 있잖아요. 이거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작전 세력인 겁니다. 정부가 지금 작전 세력 역할하면서 억지로 지금 펌핑을 하니까
외부 전쟁이라고 하는 악재가 벌어졌을 때 다른 나라보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의 모래성을 만든 겁니다. 한동훈 씨가 정책 얘기를 똑바로 할 거면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우리 정권이었으면은 수치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나열했던 여러 정책들을 얘기를 했겠죠. 한동훈 씨 지금 증시 얘기하는 거 보면요, 금투세 폐지 하나밖에 몰라요. 금투세 폐지를 왜 해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때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때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한번 금투세 폐지로 바람을 많이 잡았고, 본인이 여기 커뮤니티 좋아하니까 뭐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금투세 폐지 한투연도 찬성하고 코스피 갤러리 찬성하고 이거 한번 내가 해볼까? 그래가지고 지금 똑같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금투세 폐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간 이슈예요. 사실 여러 변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증시는 고사하고 정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한동훈 씨가 한심하게 느껴지고요. 지금 정치한다고 까불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가급적 국민의힘에서 이제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뭐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당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또 보수 재건을 외치면서 많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국민들이 평가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말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이제는 평가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 가지 지금 재보선에도 나간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 상 수치로 봤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후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보수 재건을 외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연설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수 재건을 할지에 대해서는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러니까 여전히 반윤, 반장동혁 이거 외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수를 재건하고 어떻게 정치를 새롭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 그렇게 후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은 우리 보수 지지층이 열광하던 때가 과거에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과 잘 싸웠을 때였어요. 그때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한동훈 잘한다, 저렇게 싸워야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갈등의 리더십, 누구와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리더십만 보여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반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지 미래 얘기가 잘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반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과거에 갈등을 빚었던 그 모습이 과거 본인이 가장 빛났을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한 차원 좀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제 국민의힘에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좀 미래 비전이 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반윤 전선에 옥매여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